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수급에 부담을 줬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연속 하락했는데요. 어제보다 5포인트가량 내린 172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주식고슬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이어서 고스톱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슬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슬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도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상승 타이밍 포착의 절대 지존이시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서일교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예. 먼저 오늘 장 흐름 어땠는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오늘 장의 흐름은 큰 흐름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봤을 때는 큰 흐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급상으로도 봤을 때도 큰 움직임이 없었다. 즉 오전장에서는 외국인이 상당수 좀 매물을 좀 쏟아붓는 것, 매도를 취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오후장 들어오면서 다시 매도 포인트를 상당히 좀 줄여놓으면서 어느 정도 마감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 미국 증시의 어떤 하락폭에 의해서 좀 상당수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었지만은 다소 다시 회복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증시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렇다. 즉 그러나 최근 불거져 나오는 유럽 증시가 특히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런 쪽으로 어떤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세계 경제에 조금 악재로 지금 돌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오늘은 조금 주정받았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코스닥은 5월쯤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내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매주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어떤 매매를 하는 종목, 즉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든 아니면은 주변 또 증시나 또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 금요일장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일단 살짝 21선은 이탈해 있습니다. 지금 종합 증시가. 그러나 일단 내일 21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종가적으로 종가지수적으로 어떤 21선 안착 여부만 조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내일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고 또 4월을 또 마무리하는 하루밖에 안 남은 날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간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페이스 조절하면서 좀 순고를 하고 다음 주부터 벌어질 5월 장세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그래도 보수적인 대응을 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1730선이 오늘 깨졌는데 내일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선이 지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률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로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로스님 목소리가 참 밝으시네요. 오늘 고수익 올리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올리셨나요?
네, SK 컴즈라는 종목으로 예. 이틀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한 13%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 SK컴즈가 연일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2위로 껑충 뛰어 올랐잖아요. 네, 어제 5%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7% 더 오른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SK컴즈를 그럼 이제 매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나 뭐 이런 어떤 특정적인 뭐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SK컴즈 같은 경우도 컨텐츠 업계의 대장주로서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뭐 꼭 매도할 만한 이유 상황보다는 오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물량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9,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단기적인 대응으로서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 거래일 동안 13%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종목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예. 그중에서도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아나 항공이요? 네네. 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분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계절적으로 이제 성수기에 맞이하면서 여행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환율적인 변수가 아마도 이제 항공주에 상당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봄철을 이용을 해서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되는 계절적 성수기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종목에 특정적으로 좀 좋은 그 이미지를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부담 요인이라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금호그룹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실적 1분기 실적도 상대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도 꾸준한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1차 매수가의 부분은 5,700원 정도로 일단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6,500원대가 일단 저항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6,500원대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6,500원대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1만 원대까지도 수직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물벽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좀 빠르게 전진되고 있다는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낙관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선절가는 5,500원으로 일단 짧게 잡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오늘 종가가 5,840원이 나왔는데 매수가를 5,700원 주셨으면 조금 더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예, 조금 기다렸다가 혹여라도 5,700원을 기다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5,700원에서 5,800원대 사이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화 강세의 여행 성수기로 진입하면서 이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이죠. 아시아나 항공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예, 오늘 서일교 수장님 나오셨는데 콤비시잖아요. 네네. 예, 오늘 대박클럽이 훈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로스님께서는 SK컴즈로 이틀 동안 13% 정도의 수익을 보셨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퀴즈는요. 이것은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다 였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종목 진단, 종목 추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교수장님, 예.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역시 그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고스호크 시스템 매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일단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했고 어떻게 수익이나 이렇게 수익을 거뒀는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종목을 분봉으로 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번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고스호크 시스템 매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시간에 출연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고스호크 시스템 어떤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예. 먼저 그 고스호크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 우리 투자자분들 잘 들으셨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을 줄 압니다만 일단 다시 한 번 더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고스호크 시스템 매매의 하나의 특징은 종가 무렵이죠, 그죠? 시초가가 아니고 종가 무렵에 수급이 붙는 종목들, 즉 매수세가 매도세보다도 강력하게 더 붙으면서 매수세가 쭉 붙으면서 2시 50분 종가 동시효과까지 계속해서 매수세가 쭉 이어지면서 분봉으로 수급이 쭉 붙어서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종가 몰입에 들어가서 비중 10% 범위 내에서 들어가서 매수를 들어가서 그 다음날 물론 마지막 매수세가 붙는다는 자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동시효과에서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매수를 해서 아침 장 시작과 동시에 보통 한 2%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또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3%에서 5% 정도 자동 차익 실현을 하고 손절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하는 원칙을 고스호크 시스템 매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고스호크 시스템 종가에 수급이 붙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법칙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고스호크 시스템을 실전에 적용해서 실제로 수익을 얻으셨던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먼저 일단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날. 자, 다날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보실 때, 다날은 어떤 종목입니까? 보통, 우리 다날 하면은, 역시 그 인터넷 결제, 이쪽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소형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참, 탁월한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적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그런 기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날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여러분들 그 출시가 되는 뭡니까? 윈도우, 그죠? 윈도우 7 또는, 그 뭡니까? 스타크래프트 2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한 어떤 결제 시스템의 어떤 다날에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업체. 뭐, 아직까지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약 한 작년 12월 달부터 상당히 그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상당히 그 12월 달부터 이렇게 상당히 좀 급등세의 모양새가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는 점. 요 부분 일단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제가 일단 고속으로 일단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입니다. 그죠? 예, 최근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 날, 요 실전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자, 3월 22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요때입니다. 그지?
자, 3월 22일 날 우리가 들어갔는데 3월 22일 날 실제적으로 매수를 종가 무릎에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3월 23일 날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예, 차트가. 자, 요거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3월 23일 보면은 갭 일단은 시초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몇 퍼센트 떠서 출발했습니까? 1.2% 떴죠. 예, 떴는데 일단 1.2% 떴으면은 일단 자동 절반은 챙겨준다. 예를 들어서 한 3% 이상 떴다면은 3% 이상 떴다면은 전량 자동 차익 실현입니다. 그러나 일단 1%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일단 수수료 제외하고 한 1% 정도는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일단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맞겠죠. 맞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 절반 보유는 무엇을, 즉 우리의 매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가를 어떻게 할 때, 매수가를 이탈할 때는 자동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단은 수익 확보하는 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다날이라는 종목이 언제 제가 또 이렇게 10%의 고수익을 또 얻었냐 하면은 이때입니다. 자, 작년 12월 달 사례를 제가 또 차트를 통해서 잠시 보여드리면요. 자, 언제 일단 매수가 들어갔냐면은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포인트는 요 시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을 어느 정도 181선에서 찍고 여기서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역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찌그러지고 있다가, 그죠? 찌그러지고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갭을 이만큼 띄우면서 급등이 나올 때는 뭔가가 재료가 숨어 있고 뭔가가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살짝 조정 후에 또 급등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은 고수익으로 충분히 들어가기도 좋고, 그리고 이 장막판 종가 동시효과 무렵에, 그러니까 2시 30분을 전후로 해서 마지막에 수급이 붙으면서 쭉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매매 포인트는 이때입니다. 언제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요 날 보시면은 자,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양봉인데요. 장막판까지 쫙 당겨 올리셨죠. 그냥 수급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쭉 매수세가 붙으면서 직전 고점까지도 종가상으로 돌파하는 모양이 전개되었다.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고수익 시스템 매매에 한 종목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날 갭 상승이 나왔다. 자, 몇 퍼센트 떴냐? 자, 2.9% 시초가가 떠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일단 절반 차익 실현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절반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라? 나머지 절반은 밑으로 빠지면서 매수가를 이탈하면은 나머지 절반도 전량 매도고, 근데 거기서부터 해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계속 매수가를 건드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약 몇 프로까지? 11%까지 종가상으로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약 한 11%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면은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반 3%대에서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홀딩입니다. 홀딩에서 하루 더 봅니다. 하루 더 보면서 전날 종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하루 더 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칠판으로 잠시 제가 가져가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특히 고수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캔들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음봉, 양봉이 이렇게 딱 생성되는 종목이 가장 좋다, 이상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윗꼬리를 이렇게 달게 되면은 뭡니까? 윗꼬리를 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고점까지 쭉 갔다가 밀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안 달고 요래 아랫꼬리를 달면서 위쪽까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러한 모양의 캔들은 마지막 종가가 뭡니까? 최고가가 되겠죠. 그날의 최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전개가 되면서 그것도 무엇보다도 옆에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캔들보다도 좀 더 고점에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종가가 마무리된다면은 장막판까지 매수세가 붙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종목을 종가 몰입에 매수를 했을 때는 그 다음날 갭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전날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꼬리만 달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은
이것은 강력 홀딩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자,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또 종가를, 즉 이날에 또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갭상승이 벌어지면서 훼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또 뭐다? 또 홀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탈이 됐다. 그래서 이날의 종가를 깨버렸다면 어떻게 된다? 자동 전량 차익 실현 관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그 약 이틀 동안에 걸쳐서 예. 상당히 고수익을 벌였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날 또 약 9% 또 수익이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토탈 약 한 20%의 고수익을 발생을 시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서일교 소장님만의 고스워크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다날로 이 거래일 동안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수급이 붙으면서 종가가 최고가로 올라가서 마감된 종목들을 매집을 해서 그 다음날 시초가가 갭 이상으로 상승해서 출발이 됐을 때는 그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홀딩을 하든지 좀 더 들고 가든지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서일교 소장님. 네. 그것도 그렇고요. GND윈텍의 수익률도 크다고 들었는데요. GND인텍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대박이 났죠. 예. 예. 물론 뭐 고속으로도 매매를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또 문자 추천주, 또 공식 추천주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추천주로도 단기 수익으로 끌어가면서 대박이 났는 종목이고 또 대박이 난 가운데서도 또 비중 10%를 더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뭐로? 고스워크 시스템 매매로 실전 사례에서 더 매매를 해가지고 고스워크는 그 다음날 차익 실현 혹은 하루 이틀 정도 홀딩하면서 또 고수익을 벌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GND윈텍은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언제 또 차익을 실현하셨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GND인텍이라는 종목은 일단 먼저 종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GND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차 테마 업종에 들어가는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GND인텍이 뭐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테마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 중소형주기 때문에 특히 이 최근에 전기차 테마가 오늘도 전기차 테마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GND인텍이 상한가 들어갔죠. 예, 오늘 같은 경우 GND인텍이 상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AD 모터스도 뭐 상한가 들어가고 상당히 좀 급등세가 오늘 상당히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히 전기차 테마는 테마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원자력 테마 이런 경우는 뭐 보승파워텍이라든지 모건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전부 실적이 뒷받침이 됩니다. 예. 중소형주라도. 그런데 전기차 테마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 예, 실적은 안 좋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물론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테마는. 상관없이 모멘텀과 재료로 의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죠. 테마죠. 그래서 이 GND인텍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말이죠. 2월 말에 무엇을 포착했느냐. 즉 3월 말에 3월 30일 날 정부에서 전기차 도로주행 실제적으로 도로주행을 이제 발표한다. 그리고 직접 운행에 나선다. 이러한 또 정부 발표가 일단 한 달 정도 앞두고 난 후에 실제적으로 2월 말부터 이제 매집을 좀 들어가면서도 3월 초에 급등을 한번 기대를 하고 포인트를 노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GND인텍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3월 초에 아니나 다를까 초급등의 모양새가 전개돼가지고 거의 뭐 저점에서 들어가서 초기 급등할 때 따라 붙어가지고 상당한 그 수익을 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 예. 잠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3월 초입니다. 3월 초.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제가 고스워크로 들어갔던 종목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요때입니다. 자, 보이시죠?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종목 문자 추천도 들어갔고 또 고스워크로도 들어갔습니다. 이날도. 자, 고스워크를 들어가서 GND인텍을 딱 들어간대. 자, 캔들의 모양을 보니까 우리 제인크님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이네요. 장대 양봉이고 서 소장님, 3월 5일 날은 가격 제한폭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에 들어가신 거예요? 장대 양봉이니까 쉽게 말해서 요 차트를 보십시오. 전고점이 네. 얼마입니까? 여기입니다. 전고점이 약 한 1430원 부근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더라.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날 아침에 강하게 상한가를 말했냐 아니면은 오후에 강하게 상한가를 말했냐 이것이 일단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그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후장까지 쭉 끌고 가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말해줬다면은 이거는 고속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을 예. 사례를 통해서. 그러나 아침에 강하게 말해줬다면은 이런 긴 장대 양봉은 출현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아주 짧게 마감하면서 상한가를 말아주겠죠. 그래서 여기 요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요 장에서 이 GND인텍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렇게 말아준 게 아니고 모든 수급을 이끌면서 계속해서 장 끝날 때까지 상한가를 말아줬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목이 제가 그때 기억나기로서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점심시간 막 지나기 전에 추천 들어가서 이게 거의 막 상한가로 바로 그냥 한 3% 플러스 3%대 추천을 했는데 바로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보십시오. 그 다음날 또 보십시오. 양봉이 나오는데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있죠. 달아주고 있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서 보합 출발해서 막 흔듭니다. 흔들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또 갭상승 아래꼬리 달면서 급등으로 모양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요럴 때도 어떻게 됩니까? 요럴 때도 고속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왜? 마지막 종가까지 상한가 아닙니까? 그죠? 쭉 당겨줬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무리 못해도 고점, 즉 윗꼬리가 달리든 말든 고점에 고속권은 무조건 자동차 하시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이러한 고점, 즉 지금 차트 이제 후행성이니까 차트를 봤을 때는 이게 여기가 고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포인트로 들어가서 고점에 자동으로 차익실하는 관점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뉴스를 먼저 포착하고 접근하셨던 종목이죠. GND윈텍 2거래일 만에 13% 이상의 차익을 거두셨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서 소장님, 예.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종목이 있습니다. 삼양옵틱스요. 그렇습니까? 예. 뭐 삼양옵틱스는 역시 전기차 관련주죠. 실제적으로 처음에 전기차 테마를 2월 말부터 해서 3월 초에 접근을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삼양옵틱스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삼양옵틱스가 찌그러지면서 전기차 테마는 제가 이제 어떻게 상황을 포착했냐면은 전기차 테마 종목들이 전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얘들은 돌려가면서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보시면은 12월 달부터 보시면은 원자력 테마가 아주 강하게 갔죠. 예. 그때는 우리가 원자력 테마 중소형 종목 중에서 무슨 종목이 대장주였습니까? 보성파워텍이죠. 보성파워텍인데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계속 대장주가 치고 나가는 모양이었는데 지금 전기차는 실적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테마 대장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대장지를 해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처음에 삼양옵틱스가 강하게 가다가 어느 정도 대박이 나고 난 후에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순환매 대장주가 탄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GND인텍으로 또 접근을 했는데 아까 사례처럼 GND인텍이 상당히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삼양옵틱스도 지금 차트를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삼양옵틱스도 제일 먼저 접근했지만은, 요 사례를 보면은 3월 초부터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면서, 자, 요 삼양옵틱스는 아까 GND인텍보다는 고속으로 매매하기가 좋다, 싫다? 매매하기가 좀 더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여기서 요렇게 한번 보세요. 매매하기가 편하죠. 그죠? 물론, 오전 중에 상한가를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고속으로 오후장에 하는데, 그죠? 그래서 따라갈 안 되겠죠.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오후장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러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요러한 타이밍, 그죠? 요러한 타이밍이나, 요러한 타이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살 수가 있겠고, 요러한 타이밍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등이 결과적으로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솟구친다. 그것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솟구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나는 가겠다라는 신호가 탄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 맞춰서 상당히 GND텍은 상당히 고수익을 좀 실제적으로 거두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7거래일 동안 삼양 옵틱스로 거두신 수익률이 한 27%나 나섰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는 종목이죠. 전기차 테마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장주가 순환매 차원에서 돌 수 있겠다라는 그 내용을 포착을 하시고 공략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자, 오후장이 끝나기 직전 강력한 수급이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해서 다음 날 아침에 갭상승 출발할 확률이 높다. 이게 바로 고소크 시스템 매매의 핵심인데요. 서 수장님의 이 매매 포인트 잘 캐치를 하셨다가요. 내일장부터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돌발 퀴즈 역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강의 내용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가 나갑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고소크 기법의 매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1번 장 마감 시간, 2번 퇴근 시간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 속에 숨은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일교 수장님께서 그동안 갖고 오셨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을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양 디지텍, 한일유합, 미래나노텍을 갖고 계셨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한 종목 한 종목 들어볼까요? 예. 네. 한양 디지텍은 제가 최근에 지난번 출연 때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제가 한양 디지텍을 추천을 드렸지만은 코스닥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그죠? 코스닥 장세가 상당히 안 좋고 반면에 그 거래소 시장만 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타깝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잠시나마 일단 급락이 나오면서 따라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 디지텍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로 재발사 기대감이 실제적으로 6월 9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움직임이 상방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불행스럽게 조금 아직까지도 어떤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덜 붙어주면서 붙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장대 음봉을 맞았는 시점이죠. 예, 언제입니까? 4월 8일 날 장대 음봉으로 쫙 밀어버렸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7,200원 손절가 잡아드렸는데, 즉 21선 기준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따라 이렇게 쭉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추세를 따라 21선 쭉 따라 올라가다가 쉽게 말해서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봤을 때 한양 디지텍은 어느 정도 바닥거래에 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전 일단 방송에서는 오히려 장대 연봉 맞으면서 거의 하한가 추락한 날 하한가에서 실질적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실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췄죠. 낮추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손절선인 21선인 7,200원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손절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양 디지텍 투자 원칙에 따라서 그 손실 처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8% 정도 나신 상황이었는데요. 7,200원에서 손절 처리 매도를 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한일 이화는 거래하신 지 한 15거래일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이 괜찮아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갖고 가시는 종목인가요? 예, 수익률이 좀 찌글찌글하죠. 예, 이 정도는 뭐 좋네요. 6% 정도 나고 있는데요. 뭐 크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 며칠째입니까? 한일이화가? 한 15거래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약 한 15일, 즉 2주 동안 들고 오면서 수익이 6.5%밖에 지금 발생이 안 됐다. 그것도 오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오늘. 다행스럽게 제가 오늘 출연하는 날, 오늘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이 좀 벌어져가지고,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이 그렇게, 별로 나지 않은 그런 모양새였죠. 그러나, 한일이화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자동차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면서 그에 따르는 자동차 부품은 역시 이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영업이익 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가치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것이 가장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이화나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성호하이텍도 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호하이텍이나 한일이화 이러한 세종공업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중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이 검은 선인 61선을 따라 쭉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항상 이 61선에 근처 오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매수를 이 부분에서 또 매수를 또 들어갔습니다. 예, 매수를 또 들어가면서 평균 단가 충분히 낮추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이 났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항상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또 전고점을 돌파할 무렵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 예, 추세선을 그어본다면은 당연히 이 종목은 7, 8천원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목표가를 10,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목표가를 오늘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수정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7,000원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오늘 한일이화가 장중 5% 급등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서유기 소장님의 수익률이 한 6.5% 정도 나고 계신 상황인데 목표가를 6,000원 정도로 주신다고 7,000원 주셨네요. 예. 예, 단기적으로는 뭐 한 7, 8천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예. 중기적으로 좀 들고 가실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만원 근처까지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일이화 목표가는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미래나노텍은 한 17일 정도 지났는데요. 예, 미래나노텍이 제일 오래됐습니까? 예, 그런 것 같네요, 그지? 예. 미래나노텍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나 또는 그 LED TV죠. LCD, LED TV 쪽으로 상당히 지금 삼성전기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이 IT 즉 LED 부품 쪽 이런 부품 쪽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고성장 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중소기업체지만은 이 미래나노텍은 충분히 고성장할 다분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추세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이 종목은 지금 이 60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60일선을 이탈했다 하면은 반등, 60일 이탈했다 하면 반등,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뭐 짧게 일단 17,0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17,000원을 며칠 전에 일단 급등이 나오면서 도달을 했죠. 그래서 17,15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14,9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7,000원에 일단 고수익이 발생이 됐다.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8,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종목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20,000원까지도 갈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항상 이러한 종목은 21선 매매. 아까 한일이화는 뭐라 했습니까? 한일이화는 61선 매매. 그지?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은 21선 매매를 하면서 장애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좀 더 보다 좋은 수익이 발생이 되겠고요. 미래나노텍은 일단 뭐 기분 좋게 한양디지팅은 좀 손절했지만은 한일이화 수익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나노텍은 14%의 고수익이 발생되면서 목표가 달성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규 수장님께서 들고 계셨던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 디지텍은 손절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손절가 라인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7,200원 정도였죠. 이 라인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8% 정도 마이너스 수익권이 났지만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셨다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일 이화는 현재까지 수익률이 한 6.5% 정도 나고 계신 상황인데요. 목표가를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수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인데요. 목표가를 17,000원 주셨었습니다. 14,900원에 매수를 하셨었고요. 수익률 14%를 내시고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설규 수장님, 네. 그렇다면 앞으로 포트에 그 넣기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먼저 일단 우주항공 쪽에서 일단 실패를 봤기 때문에 예. 일단 우주항공은 실제적으로 또 추천도 지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5월 달부터는 이제 강한 테마 즉 코스닥 장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시장이 다소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176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에서 이러한 60포인트 상간의 어떤 박스권 장세가 이제부터는 좀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소 거래소 시장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좀 숨고르기 양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소외시되었던 코스닥장이 최근에 또,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기간이 또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장이, 지금 4월 말이지만은 뭔가 좀 냄새가 난다. 분위기가 좀 서서히 불어가고 있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지금 최근에 아이폰 관련해서 또 쉽게 말해서 또 뭡니까 또 인터넷 무슨 인터넷이나 또 모바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냄새가 풍기고 있죠. 최근에 SK컴즈나 오늘 같은 경우 네오위즈 벅스 최근에 사명이 바뀌는 네오위즈 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막 10%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6월 달에 브라질 고속철 수주가 기대가 된다. 예. 물론 여러 나라들하고 경쟁이 되겠지만, 이게 또 사업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고속철 사업에 관련된 중소형 테마를 한번 접근해 보는데요. 예, 어떤 주인가요? 특히 신용이 많은 종목을 피하자. 예. 예를 들어서 대하태양이라든지 삼연철강이라든지, 또는,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은 신용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동양강철이라든지 리노스. 리노스. 이러한 종목이 좋다. 그래서 제가 리노스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딱 바닥권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반등 구간에 왔다. 그러니까 완전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리노스는 매수가를 2,200원 일단 2,200원대는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선 거의 지지 권역이니까요. 충분히 2,200원대는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겠고 비중 10% 내에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목표가는 2,7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2,700원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려면 3,000원까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은 리노스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를 2,200원대로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2,240원이 나왔네요. 그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000원 주셨는데요. 비중은 10%를 꼭 유지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설규 수장님께서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다음번에 설규 수장님 모시고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을 여쭤볼게요. 예. 14만 천 원요. 14만 천 원에 30%요. 30%요. 예. 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예. 예. 제가 샀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예.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도 되는 건지 설계 수장님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서 소장님, 예. 삼성전기요. 삼성전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전화로 계속해서 추천을 자주 드렸던 종목이고 또 지난번 몇 개월 전부터도 굉장히 그 삼성테크인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중장기 종목으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이 이 삼성전기를 과연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종목은 저점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나는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안 보고 단기적으로만 보고 들어갔다 하시면은 발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상당히 고점에 잡으셨어요. 14만 천 원 같으면은 비중도 30%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좀 윗골을 달면서 음봉으로 쭉 종가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와 관계되는 종목입니다만은 삼성전기라든지 LG화학, 반드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러한 종목군들은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지금 장세에서의 주도주다. 그러면 지금 장이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준다고 할 때는 과연 삼성전기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여부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밀렸긴 밀렸습니다만 이 주도주는요. 밀리더라도 크게 그렇게 안 밀립니다. 자, 그 점을 반드시 아시고 그 밑에 부분 즉 21선이 지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편안하게 중기적으로 보유하시고 13만 원까지 오면은 매수하십시오. 13만 원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를 14만 천 원에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서 사셨는데요. 13만 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볼까요? 이번 종목은 대한항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6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고스워크 기법의 매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1번 장 마감 시간, 2번 퇴근 시간입니다. 언제일지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클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